안녕하세요. 제도권 주식 분석입니다. 자, 이 방송은 VIP 멤버십 여러분들께 먼저 선공개를 하고 며칠 있다가 일반 구독자분들한테도 공개가 되는 12월 VIP 멤버십 추천 종목 방송입니다. 시장이 지난 11월 초에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필두로 대형주들이 먼저 시장을 떠받쳐준 다음에 이제 화학주, 그다음에 SDI, 삼성전기 등 이제 포스트 대형주들이 시장을 이끌어가면서 마지막으로 서비스업으로 마무리되는 이제 그런 정상적인 패턴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어쨌든 시장이 개인들이 좀 매도하는 가운데 외국인들과 마지막에는 기관이 좀 매도를 하긴 했습니다. 어쨌든 외국인들의 전형적인 패턴을 좀 보여왔고, 음, 제가 보는 12월 달에는 장비주들이라고 하면 일단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에 납품하는, 현대차와 뭐 기아차에 납품하는, 그리고 대형주들에 납품하면서도 실적이 잘 나오는 그런 주들을 일단 장비주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비주들이 좀 실적이 개선되는 가운데 그다음에 새롭게 추가되는 종목들 위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스크립트가 없어요. 일단 큰 틀의 시나리오는 짜져 있는데 너무 딱딱하게 제가 스크립트를 쓰다 보면은 좀 비효율적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생각나는 대로 계속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20분 정도의 방송 시간을 예상하고 있는데 자꾸 늘어나는 거는 좀 잡소리가 많아서 그렇습니다. 좀 이해를 부탁드리고요. 잘 정리하셔서 여러분 걸로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장 흐름은 일단 사상 최고치 S&P가 잘 달려주고 있습니다. 11월 초만 해도 시장이 급락할 때 많은 분들이 주식 못하겠다고 떠나셨어요. 실제로 현장에서도 주식 시장에 질려서 떠나신 분들이 많았고, 제가 그때마다 말씀드렸던 게 지금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때 떠났다가 다시 들어오는 국면입니다.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새로운 고객들도 많이 있거든요, 지금. 그래서 이제 신규로 어머님들이나 이렇게 좀 나이 드신 분들이 객장에 찾아오면은 이제 끝물이다. 저희가 이렇게 우스갯소리로 얘기하는데 조금 걱정은 됩니다. 새로운 계좌들이 많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그런 추세예요. 시장은 잘 받쳐주고 있습니다. S&P 사상 최고치로 지난 금요일 날 마무리했고요. 급락 징조가 있었지만 2분봉이에요. 이거는 S&P 2분봉이고 지난 금요일 날 흐름 보시면 장 막판에 상승하는 흐름으로 마감했습니다. 나스닥 역시 나스닥 역시 코로나 죄송합니다. 흥분했네요. 코로나 사태 이후로 계속해서 최고치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고 어쨌든 지금 12,273입니다. 만 이하에서 제가 거의 10년 동안 봐왔는데 지금 만이 넘은 상태로 20%나 더 올라서 계속해서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니케이도 보세요. 니케이도 코로나 이후에 최고치 지금 뚫고 올라가서 약 20% 정도 더 플러스 돼서 거래가 되고 있는 그런 흐름입니다. 니케이 좀 유심히 봐야 될 것 같고요. 한국 코스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1400 이후로 지난 고점이 2200 수준이었는데 역시 20% 이상 상승한 흐름으로 지금 2633, 2642 찍고 내려와 있는 상태고 역시 20% 정도의 추가적인 지난 고점 대비 추가적인 상승을 이끌어내고 있는 그런 흐름입니다. 자, 문제는 중국이에요. 제가 중국 시장을 회복세로 중국 시장이 회복세로 돌아선다는 가정하에 이번 12월 VIP 멤버십 종목들을 좀 구성을 해봤는데 코로나 이후에 사실 중국이 가장 먼저 큰 타격을 입었었고 두 번 연속으로 큰 타격을 입은 다음에 코로나가 어느 정도 회복된 그 중국이 사실상 가장 먼저 뭐 물론 내막은 잘 모르겠지만 가장 먼저 확진자 수 0 이렇게 발표하면서 중국 시장이 급등한 이후에 지금 상대적으로 아시아권, 한국과 일본에 대비해서 지난 고점을 크게 회복하지는 크게 상회하고 있지는 않은 그런 모습입니다. 상대적으로 보면 박스권을 형성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코로나가 감소하는 시점을 시작으로 급등한 이후에 주가는 어떻게 보면 정체되어 있다라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중국이 회복될 가능성을 높게 평가하고 중국이 회복된다라고 하면 상대적으로 우리나라의 수혜가 될 종목들이 좀 눈에 보입니다. 그래서 그 종목들로 뭐 당장은 우리나라 확진자 수가 400명, 500명 되는 시점에서는 큰 반등이 나오기 힘든 종목이지만
어쨌든 이게 뭐 계속해서 1000명, 2000명으로 늘어나진 않겠죠. 그래서 그 부분들을 좀 감안해서 상대적으로 좀 미리 들어가 있는 종목들 좀 눈에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종목들을 위주로 해봤고 시장의 큰 틀을 제가 두 페이지로 만들어 봤습니다. 코스피 2600 시대에서 일단은 시장이 결국에는 외국인 수급으로 이끌어왔다라고 보여지고요. 한국 개미들은 위기를 정말 위기로 판단을 했고 외국인들은 위기를 결국 기회로 만들었다라고 보여집니다. 기관은 후반 11월 후반 들어서는 좀 많은 부분들을 매도하면서 차익 실현을 이끌어냈습니다. 좀 제가 커뮤니티에도 남겨드렸었는데 기관은 월말별로 포지션을 수익 난 부분들을 좀 확정 짓고 싶어하는 그런 특성들이 있어요. 펀드 매니저들이 월별로 수익을 만들어서 보고하는 그런 형태가 되기 때문에 물론 연말도 1년 놓고 하겠지만 일단 월별로 끊어서 이번 달에는 뭐 5%로 마감했고 다음 달에 3%로 마감했고 뭐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수익이 났다 하면은 수익 실현을 하면서 수익을 확정 짓는 그런 습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방송을 제일 처음부터 보셨다면 아시겠지만 월 초에 들어가서 월 말로 차익 실현하는 그런 형태가 가장 이상적입니다. 물론 저 같은 PB와 개인들이나 외국인들의 투자법은 다르겠죠. 어쨌든 저 같은 PB들은 많은 부분들을 회전을 시켜서 좀 수수료를 발생시켜야 되는 그런 어폐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들의 투자자분들과의 어떤 이익이 상충되는 부분들은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그렇죠. 제가 봐도 5% 정도 내외로 수익 실현하라고 하는 게 습관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나중에 팔고 보면은 막 이만큼 올라와 있는 종목들이 있으면 좀 가슴 아프지만 어쨌든 단타로 해서 손해보지는 않으니까 일단 여러분들이 또 잘 판단하셔서 저와의 이해상충 부분에 있어서 더 득이 되는 쪽으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큰 그림으로 보면은 어쨌든 백신 수급에 대한 기사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4천 몇백만 명에 맞을 수 있는 백신 수급을 하고 있다, 노력하고 있다라는 좀 기사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어쨌든 유동성과 실적, 연말 실적에 대한 부분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로 12월 달이 예상됩니다. 미국 시장은 일단 옐런 전 연준 의장이죠. 연준 의장이 돈을 풀어서 경제를 살리고자 하는 정책이 강했던 그런 전 연준 의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에는 큰 좀 재무부 장관으로 옐런이 당선되면서 지금 미국에서는 기대감이 큰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거죠. 일단은 IT 어느 10년 놓고 제가 10년을 근무했지만 10년 놓고 봤을 때 IT가 유망 종목에 빠졌던 해는 단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IT 그리고 자동차 상대적으로 상승 가능성이 더 큰 자동차 그리고 화학 등 실물 경제에 연관되는 가치주들은 지금 어쨌든 11월까지 많은 부분들을 상승시켜 왔어요. 그래서 2021년도에는 이제 위드 코로나에서 엔드 코로나 어쨌든 백신이 계속해서 개발되는 그런 모양새이기 때문에 성장주 전략이 유효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은 본격적으로 백신과 치료제로 인한 유동성이 회복되면서 실적 랠리가 펼쳐질 가능성이 크다. 삼성전자가 전교 1등을 하지만 또다시 전교 1등을 할 가능성과 전교 10등이었지만 장비주들 향후 치고 올라올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장주 전략으로 좀 2021년에 가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초대형주보다는 성장주 위주로 좀 크게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종목들 위주로 좀 포트를 개편하려고 하고요. 시장 프리뷰는 보면 이거는 안 바꿨습니다. 이거는 그대로예요. 한번 볼까요? 제가 11월 18일 날 방송했는데 이거 여기는 지웠어요. 왜냐면 바뀌었기 때문에 개인 매도세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었고 외인 기관 동반 순매수세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결국엔 2600선까지 돌파했습니다. 그리고 내용 그대로예요. 가장 큰 과제는 새로운 정권에 대한 기대가 외국인 매수세 확인됐던 거 11월 초부터 말씀드렸던 거고요. 종목들이 진짜 대박입니다. 11월 초에 방송했던 종목들 그대로 갖고 왔습니다. 삼전, 하이닉스, SDI 엄청나게 많이 올랐어요. LG화학 마찬가지고 카카오, 전기, 케미칼, 환경 관련돼서 에코바이오 뭐 등등 전기차, 바이오, 태양광, OCI나 하나솔루션도 많이 올랐습니다. IT는 너무
범위가 크고 5G. 5G가 좀 덜 올랐고요. 조선 전업종 상승세에 있습니다. 운송 관련 업종 상승 여력이 있는데 이때 17만 2천 원이었는데 현대차가 지금 18만 원 언저리에서 아직까지도 저는 좀 더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이 부분들은 크게 바뀌진 않았어요. 시장 내용들이. 그래서 대형주가 잘 이끌어 왔습니다. 상대적으로 개인들이 좀 무서워했던 대형주들이 잘 올라왔고 이제부터가 중요한데 일단 언택트는 백신 개발이 좀 더 지금 구체화되고 있는 듯한 그런 모양새입니다. 그래서 언택트 쪽은 일단은 상승세가 주춤할 가능성, 즉 좀 이익 실현을 해야 될 때다. 과감하게 해야 됩니다. 알서포트 같은 경우에 저도 많이 들고 있는데 계속 올라요. 그래서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데 저는 다음 주에는 무조건 팔 겁니다. 그래서 경기 민감도로 갈 거예요. 지금 400명, 500명대가 오히려 기회인 것 같습니다. 호텔, 카지노, 여행 관련 업종에 상승 여력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고 봅니다. 당장에 500명이 100명으로 떨어지진 않겠지만 오히려 지금이 기회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요. 크게 21년 놓고 보면은 코로나 이후에 인프라, 5G, 설비 등 2021년 신성장 산업이 유망해 보인다라는 큰 그림을 좀 이렇게 그려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12월은 다음 내년과 거의 이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많이 수급이 떨어질 겁니다. 그래서 내년을 준비하는 해이니까 보시면 되고 큰 이벤트는 12월 달에 FMC가 있습니다. 그리고 선거인단 투표가 있죠. 트럼프 대통령이 이 12월 14일 날 선거인단 투표에서 트럼프가 질 경우에 깨끗이 물러나겠다라는 그런 언급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로 바꾼지는 모르겠지만 최근 이슈 제가 알고 있는 이슈는 그거예요. 그래서 뭐 EU 정상회의는 시장에 큰 영향을 끼치지는 못할 것 같고 선거인단 투표와 15일 날, 16일 날 예정된 FOMC가 큰 이벤트로 시장을 받쳐주고 있습니다. 급락할 가능성이 낮다라고 판단하면 될 것 같고 결국에는 이 예고된 이벤트와 코로나 백신이 시장의 활력소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2600이지만 2600이지만 너무 겁낼 필요가 없다라고 보는데 결론은 이거예요. 지금 지난 금요일 날 보면 개인이 다시 수급을 회복했습니다. 그래서 기관은 계속해서 매도세로 일관하고 있지만 외국인은 이거예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가장 드리고 싶은 말씀은 개인 수급입니다. 시장에 대한 2600이라는 고점에 대한 인식보다는 앞서 보셨던 이런 종목들이 시장을 그동안 떠받쳐 왔었잖아요. 그래서 종목 교체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봅니다. 개인들은 지금 와서 삼성전자, 지금 와서 셀트리온, 지금 와서 뭐 LG화학이나 삼바를 사겠죠. 그렇지만 지금은 가치주보다는 성장주가 좀 더 나을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조금 더 남들보다 빠르게 안정적으로 들어가 있으면 좀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외국인 수급은 지난 한 주간 보면은 2조랍니다. 2천억 가까이 들어왔습니다. 2천억이 맞나요? 2조네요. 2조 맞네요. 네. 2조 가까이 들어왔으면서 시장을 떠받쳐줬어요. 그래서 개인들이 뒤늦게 확인하고 들어오는 모습이지만 이건 금요일 날 분명히 이 두 가지 표가 시사하는 바는 좀 있다고 봅니다. 결국에는 종목 교체 가능성이 좀 있다고 봐요. 시장이 물론 이 모든 근거들은 시장이 좀 좋았을 때입니다. 그래서 종목은 그럼 뭔데 하시면은 외국인들은 일단 SK케미칼 그리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 삼전 등등으로 시장을 받쳐왔으니까 얘는 이제 일단은 차익 실현을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상대적으로 개인이 매수했던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KTNG, 카카오 다 추익 실현을 하고 이제 좀 새로운 종목들로 완전히 개편을 할 겁니다. 지금 여기 있던 종목들 말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들을 좀 리뷰해 보겠습니다. 이미 방송 시간이 15분을 넘어간 것 같은데 좀 짧게 해드리고 싶은데 좀 말만 빨라지고 전달력이 제대로 형성되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잠깐 물 한 잔만 마실게요. SK케미칼은 지금 정고점이 좀 생각보다 저항이 센 모습이에요. 제가 SK케미칼을 계속해서 홀딩 의견을 드리고 있고 실질적으로 대부분의 분들이 수익일 텐데 SK케미칼은 많은 뉴스가 나오고 있어요. 지난 목금 했을 때 SK케미칼에 대한 뉴스가 어마어마하게 나왔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바이오 사이언스에 대한 상장 여부고 코로나 아스트라제네카와의 어떤 그 계약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점을 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단기적으로 일단 저항이 매우 강하게 오는 걸로 봐서는 이 지지선을 뚫고 내려온다면은 일단 매익 실현을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물론 장기적으로 보유하실 거면은 큰 폭으로 상승할 거는 같아요. 그렇지만은 좀 나는 물리는 게 싫고 어느 정도 수익을 확정짓고 싶고 한다 하시면은 일단 다음 주가 이익 실현의 포인트 혹은 장기 보유의 포인트 선택하셔야 될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종목이 이제 헷갈리고 여러분들이 너무 많은 종목을 가지고 있어서 제가 간단하게 일단 리뷰해 드린 다음에 뒤에 신규 편입되는 종목들 말씀드릴 겁니다. 어쨌든 대부분 수익이에요. 저도 11월 달에 진짜 차를 바꾸고 싶을 만큼 좀 많은 수익을 봤는데 겨우 참고 조금 더 한 번 더 땡겨볼까 하는 생각으로 접었습니다. 현대차 마찬가지예요. 17만 2천 원 언저리에 들어가서 17만 뭐 많아봤자 17만 5천 원일 것 같습니다. 언저리에 들어가서 18만 원, 뭐 19만 원 못 찍고 지금 계속 내려오고 있는데 일단 현대차는 홀딩 의견 드리고 싶습니다. 계속해서 만도나 SL 올라오는 거 봐서는 현대차가 조금 더 탄력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제 지난번 방송에 보여드렸다시피 일단 내년에 호재가 너무 많이 예고되어 있습니다. 제네시스도 잘 팔릴 예정이고 그래서 일단 현대차는 큰 악재만 없다면 많은 지금 상승을 이끌어오는 외국인들의 수급이 대형주로 몰려 있지만 틈새 시장을 잘 노려서 현대차 같은 거 저렴하게 잘 사놓으면 내년에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운송장비 업종이 괜찮아요. 흐름 자체가. 그래서 다른 쪽으로 수급이 너무 많이 몰려서 시장을 상승시키는 바람에 조금 소외받고는 있지만 현대차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LG화학 같은 경우는 제가 실패했죠. 너무 빨리 팔았습니다. 물론 손실은 아니에요. 64만 원 떨어질 때 제가 여기서 미친 듯이 강조를 했습니다.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올랐다가 다시 떨어져서 한동안 우울한 시점을 보냈었는데 어쨌든 제가 이거는 가격은 안 가져왔나 보네요. 아무튼 제가 말씀드렸던 가격은 74만 원 언저리였습니다. 여기서 팔자. LG화학에 대한 좋은 뉴스가 너무 많다. 그래서 팔자 했는데 두 번 더 올라서 결국엔 81만 원까지 올랐습니다. 어쨌든 뭐 손실은 아니니까 이거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 일이에요. 정고점 수준이었거든요. 그래서 일단 뚫고 올라갔던 거는 다행인데 제가 보는 시장은 일단 대형주로서 시장을 더 이끌고 가기에는 조금 힘들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장기 보유 혹은 단기 차익 실현에 대한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관련해서는 하이닉스를 팔고 삼성전자를 사자라는 의견 드렸었는데 일단 그 시점을 딱 놓고 봤을 때는 하이닉스보다는 삼성전자가 조금 더 많이 올라왔어요. 큰 차이는 없습니다. 해봐야 만약에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갈아탔으면 2% 정도 수익이 더 났을 것 같긴 합니다. 비슷한 것 같아요. 어쨌든 마찬가지로 지금 고점에 대해서 조금 부담이 있는 듯한 모습입니다. 그렇지만 삼성전자는 제가 보기에는 2021년에 9만 원을 목표하고 있어요. 개인적으로. 하이닉스보다는 어쨌든 만년 2등보다는 1등이라는 생각에 저는 삼성전자에 좀 더 비중을 실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9만 원 말씀드리고 있는데 한 가지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반드시 포트에 삼성이나 하이닉스는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 좀 기본적으로 대형주를 사버릇 해야 돼요. 사버릇. 언제까지 저처럼 저가 한 6, 7년 전에 했던 바이오의 몰빵에서 인생 한 방 노려보는 그런 투자법은 현재로서는 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르다가도 이렇게 빠지는 현재 시점이다 보니까 이런 대형주, 초우량주는 포트의 한 20% 이상은 가지고 계시라는 말씀 꼭 드리고 싶어요. 68,000원 사야 됩니까? 삼성전자는 사야 된다고 지금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거 제가 6만원대 혹은 뭐 이쯤에도 사야 되냐고 물어보셨을 때 남들은 다 고점이다 팔아라 했을 때 삼성전자는 사야 된다고 말씀드렸었거든요. 그래서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지만 포트에 없다면 반드시 뭐 지금이라도 7만원 넘더라도 반드시 담아 놓으셔야 하는 말씀 좀 강하게 드리고 싶습니다. 카카오 홀딩입니다. 카카오는 지난번 방송 보시면 아시겠지만 성장 여력이 무궁무진해요. 네이버 팔고 카카오 사라는 전략도 약간 통한 것 같습니다. 우상향하고 있고 우하향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이버, 카카오 둘 다 괜찮은 종목인데 포트가 너무 늘어나서 고민이시라고 하면 하나로 합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NC소프트 제가 81만 원인가 82만 원에 추천드리고 나서 지금 보합권, 강보합권 수준인 것 같아요.
NC소프트도 서비스 업종 막차 타시려면은 다음 주쯤 편입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아모레퍼시픽 지난 고점 이후에 판단하시라고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떨어졌어요. 물론 대부분의 분들이 수익이긴 할 테지만 아니구나. 그렇죠. 17만 언저리에서 대부분 가지고 계셨죠, 여러분들. 17만 언저리 이거 손실나면은 정말 주식 잘못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고점에서 제가 판단 그 커뮤니티에 글 남겨드렸거나 방송해 드렸던 것 같은데 일단은 고점 이후에 좀 하락하는 모습입니다. 이런 건 판단해야 돼요. 그래서 장기 보유로 갈 수밖에 없겠죠. 만약에 매도를 못 하셨다면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 두산퓨얼셀은 지금 매우 매우 좋은 흐름을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두산퓨얼셀 제가 지난 방송이나 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향후 100년 먹거리라고 판단하고 있어요. 지금 오버행 이슈 말씀드렸죠. 두산 퓨얼셀의 대주주가 20% 지분 매각을 하려고 했는데 시장에서 소화가 안 되면서 9월 15일이니까 12월 15일입니다. 10%밖에 못 팔아서 나머지 10%는 이때 이후로 팔라라는 그런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입니다. 가지고 계셨던 분들은 그냥 가지고 계시고요. 혹시 진입을 목표로 하시는 분들은 어쨌든 이 오버행 이슈 주가가 계속 오르면은 팔고 싶겠죠. 계속. 그래서 한 번은 급락할 거예요. 10%에 대한 지분 매각을 철회하지 않는 이상. 그래서 시장에 물량이 확 나올 때 그때 그때 사거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가지고 계신 분은 신경 쓰지 말고 그냥 가지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2021년도 이후부터도 계속 괜찮을 것 같아요. 누가 막 물어보면 뭐 자식한테 물려줄 종목 하나 얘기해달라 하면 삼성전자와 두산 퓨어스가 일단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신규 편입 종목 말씀드릴게요. 어쨌든 두산 퓨어셀 계속 지속입니다. 홀딩 지속 혹은 12월 15일 이후로 해서 급락 혹은 급등 나오면 그때 제가 다시 판단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지난번 제가 11월 18일 날 말씀드렸던 그 방송 그대로 가져온 겁니다. 적어도 문정권에서는 빈날이 적어도입니다. 두산 퓨어셀 이때 42,000원이었네요. 48,000원까지 올라갔으니까 뭐 단기로 판단하시는 분들은 일단 짧게 나오시고 어쨌든 12월 15일 부근해서 오버행 이슈는 있습니다. 물량이 많이 나올 예정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 지난번 방송 드렸던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어쨌든 2019년부터 2022년까지 가파른 매출 성장이 예고된 회사입니다. 성장이 담보된 회사입니다. 정부 정책주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독점적인 위치에 있는 거, 매출이 많이 증가될 거, 그리고 테마로 봤어도 국가 테마, 친환경, 신사업, 공장, 수주, 일자리, 전기차 이후에 수소 테마, 뭐 많은 부분들을 핵심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9월인데 10월로 자꾸 현. 아무튼 그린 뉴딜 정책의 전 세계적인 테마라고 보여집니다. 1차적인 목표가 증권사 목표가를 바탕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일단 55,000원까지는 보고 있다. 그래서 하나 더 지난번 것만 그대로 가져오면 제가 너무 날로 먹는 것 같아서 최근 레포트를 보면 실적이 조금 하향되긴 했어요. 뭐 약간씩 변동이 있긴 한데 어쨌든 미국과 중국과 한국과 유럽이 동시에 투자하는 수소 신재생에너지 전기 태양광보다는 우리나라로 있어서는 일단 전기차나 태양광보다는 수소 연료가 더 핵심이 될 것이다 라는 내용이 있었고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읽어만 보세요. 저도 뭐 이거를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정확히 어느 정도의 수준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현재의 MS를 마켓 셰어를 유지했을 경우에는 매출이 많은 부분이 증가가 될 것이다 라는 내용은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산 플러스를 정리해 놓으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살짝 언급드렸던 종목입니다. 강원랜드예요. 어쨌든지 코로나는 반드시 회복될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회복될 부분에 있어서 큰 수혜주가 강원랜드예요. 못 샀던 분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것 같습니다. 400명, 500명이 유지되는 현재 시점에서 어떻게 보면 기회인 것 같습니다. 보시면 매출 상당히 안정적인 흐름이에요. 그렇다가 2020년도 코로나 터지면서 매출이 3분의 1 토막 났고요. 적자 났습니다. 적자. 그러다가 2021년에 반등할 겁니다. 회복되면은 반등하겠죠. 회복 안 되면 내년에 반등할 거고요. 물려도 되는 종목 중에 하나라고 판단합니다.
하나증권에서는 목표가를 31,000원으로 제시를 했고, 결국에 매출 회복될 것이다 라는 포인트. 그 다음에 이거 왜 뒤에 해놨네요. 죄송합니다. 이거는 제가 요거 잠깐만요. 아 이겁니다. 이거. 매출을 제가 안 갖고 왔나.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이 강원랜드 매출이 맞아요. 강원랜드 하나 목표가는 31,000원입니다. 결국에 매출이 회복될 것이고, 홍콩으로 갈래, 마카오로 갈래, 카지노를 하러, 아니 한국으로 간다라는 그런 트렌드입니다. 그리고 개장 휴일수가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코로나 확산세인 최근이 기회가 될 수도 있다라는 저의 의견 종합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2020년도에 기저효과예요. 기저효과. 결과적으로는 가장 낮은 국면에 있는 현재 주가가 반드시 반등할 것이다. 반드시 반등 못해? 다음 연도에 반등할 것이다. 라는 그런 판단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제가 이거를 뒤에다 말씀드리려다가 헷갈렸는데, 강원랜드 2월 달에 매출 급락한 부분이 있었고요. 그 전에 매출이 꾸준하게 나오던 시점의 주가는 어쨌든 3만원 부근이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2만원대에 있는 매출이 회복될 것이다. 언제? 내년? 혹은 정 안 되면 내후년. 그래서 강원랜드에는 좀 높은 비중을 싣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드실 것 같은데, 어, 그럼 리스크는 없냐 했을 때, 일단은 우리나라 여행산업처럼 지금 문 닫는 회사들이 많다가 참 좋은 여행이 오히려 공격적인 마케팅을 펼치면서 지금 매출이 대박났다 이런 뉴스가 있었는데, 현금이 없으면 인건비가 안 되고, 인건비 감당이 안 되고, 임대료 감당이 안 되고, 결과적으로 유지비 감당이 안 돼서 문을 닫아야 돼요. 하지만 이 재무상태표의 현금성 자산을 보시면, 강원랜드는 기본적으로 현금을 매우 높게 쌓아놓는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현금이 넉넉하게 있어요. 그래서 순현금성 자산으로 유동성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저력이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실적은 점차 휴장하는 분위기에서 지금 비대면 슬롯 머신이 개장되는 분위기, 그리고 테이블 게임이 점차 오픈되고 있는 그런 흐름이었다가 잠깐 주춤하고 있었고요. 테이블 가동률이 올라가고, 결과적으로는 비대면과 오프 동시 성장 가능성이 있다라고 아주 좋은 내용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괜찮죠, 내용이. 그리고 호텔신라입니다. 제 이번 12월 컨셉은 코로나 회복에 대한 기대 가능성을 보고, 그리고 아까 보셨죠. 중국이 지금 주춤하고 있어요. 다른 우리나라나 어떤 이런 일본이나 증시보다도 상대적으로 상승폭이 적었었기 때문에 더 크게 회복한다고 하면, 결과적으로는 코로나 회복에 가장 수혜를 받을 종목이 여행업종, 그리고 호텔, 카지노 이런 업종인 것 같습니다. 호텔 신라도 많이 타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6만 원대부터 지금 8만 원대까지 올라오는데 전 고점 회복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마찬가지로 2020년도에 적자 전환했어요. 2021년부터 점진적인 회복이 당연히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최악의 어려움을 딛고 반등할 것이다. 당장은 못 올라올 수도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제가 1년 동안 지금 VIP 멤버십 유지하고 한 번 빼고는 거의 대부분 주가들이 폭등했던 종목들을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랑이 아니라 팩트인 것 같아요. 근데 더 좋았던 포인트는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말씀드리고 나서. 근데 호텔신라와 강원랜드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바로 반등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향후 좀 포지션을 50% 이상 가져갈 수 있는 이 두 종목을 합쳐서 종목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처음으로 적자 났어요. 운영하면서 처음으로 적자 났습니다. 그래서 적자가 기대되는 그런 모습이고, 신해전 매출액이 회복되고 단기적으로는 현존 매출액도 회복하고 있는 측면인데, 내용 읽어보시면 인건비 유지비 측면에서 좀 감소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공항 면세점 임대료가 고정 임대료에서 매출이 적으면 임대료 적게 내는 변동 임대료로 계약을 새로 체결했습니다. 이 부분들도 좀 도움이 될 것 같다라는 내용, 회복되고 있다라는 부분들 참고하시라고 가지고 왔고, 내용이 4개, 저도 준비하면서 되게 내용이 괜찮은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 대한광통신은 워낙 거래량이 적어서 제가 재미로 조금씩 갖고 있는 종목인데, 여러분들도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어쨌든 워렌 버핏이 아닌 이상 종목을 3개로 줄일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들께 잠깐 팁이 되는 거 말씀드리면 100종목을 일단 골라야 돼요.
내가 관심 있고 그 종목 하면서 주식을 한 1년 이상 하면은 종목이 자꾸 늘어나잖아요. 100종목 중에서 25개로 줄여야 돼요. 결과적으로 이 안 좋은 기업들, 겉만 번지르르 하는 안 좋은 75개의 종목을 걸러서 25개 종목으로 줄인 다음에 내가 여기서 투자를 해야 되고, 기관이나 외국인들은 많은 정보를 바탕으로 10개 내외로 줄이겠죠. 그리고 워렌 버핏처럼 정보가 매우 매우 많은 그 전문가들은 3개 이내로 비중을 확 줄인 다음에 이제 거기서 어느 정도 왔다 갔다 하면서 애플, 현재 뭐 애플이나 구글에다 몰빵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는 워렌 버핏이 아니기 때문에 종목을 10개 혹은 20개 사이에서 추려내야 돼요. 저도 잘 모르기 때문에 이 20개에서 제 의견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제가 보고 있는 종목들, 여러분들도 이 중에서 한두 개씩 잘 골라서 추려내야 되는 미션은 있습니다. 제가 보기엔 되게 괜찮은 종목 같아요. 200에서 위에서 계속 놀고 있습니다. 대한방통신. 매출액이 20년의 컨센서스가 없어서 제가 못 가지고 왔는데, 결과적으로 서진과 KM 그리고 대한강통신 같은 5G 관련된 업종입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 적자 전환했다가 20년도에 지금 매출액, 아니, 영업이익을 어떤 전망하는 자료가 없어가지고 제가 여기까지만 딱 가지고 왔는데, 결과적으로 5G 핵심입니다. 인프라 투자 회복에 기대되는 대한강통신. 그래서 무선 네트워크 기술을 서진과 KM이 가지고 있다면 라인, 초고속 섬유를 바탕으로, 초고속 라인을 바탕으로 필요한 광섬유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중국이 회복된다면 글로벌 광섬유 제1소비 국가인 중국의 신인프라 투자 확대가 기대되는 종목입니다. 한동안 많이 올랐어요. 근데 제가 너무 올라서 추천을 못 드리고 있다가 좀 주춤한 것 같아서 갑자기 생각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북미나 유럽 지역에서도 5G 도입을 위한 광섬유 소비가 증가가 예상된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렸어요. 지난주를 보면 어쨌든 정리를 하면 외국인들이 많은 자금을 바탕으로 거의 대부분의 업종들을 급등시켜 놓았습니다. 시장을 완전 2600 사상 최고치까지 끌어올렸고, 이 부분이 있어서 많은 부분을 시사합니다.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더 갈 것인가? 저는 거기까지는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사상 최고치의 실적 기대되는 기아차가 선반영되고 있어요. 결과적으로는 실적이 이미 다 반영이 된 주가들, 이미 지금 들어가는 건 늦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성장이 기대되는 12월에는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PB와의 그런 투자 패턴이 아닌, PB의 투자 패턴이 아닌 장기 투자, 정말 괜찮은 종목들에 장기 투자할 수 있는 부분들 바탕으로 종목을 개편하는 것이 좀 낫지 않나라는 생각합니다. 물론 바뀔 수 있어요. 다시 바뀔 수 있지만 그때 여러분들한테 잘 말씀드리면서 저의 생각을 좀 공유하는 시간 자주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방송하니까 너무 어지럽네요. 여러분들 하여튼 제 방송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하여튼 궁금하신 거 있으면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일하는 동안에는 최대한 많이 소통하도록 노력하겠고, 12월도 좋은 일 많이 생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